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해서 연속 기획 보도를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리포트에서 담지 못했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그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의사과학자라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이 한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사과학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의사과학자다 이렇게 하면 공통적으로는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의학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즉 MD, PhD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사과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이 선진국에서는 임상의사인 과학자, 임상의사를 하면서도 과학자인 경우를 의사과학자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 부처별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과학자, 의생명과학자, 또 의사공학자, 연구의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양하게 붙여서 지원 사업을 해왔던 건데요. 네. 이렇게 용어의 차이가 있는 이유 역시 부처 칸막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기초 연구의 지원과 육성은 이 교육부랑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서 했었고 임상의과학이나 임상의학에 관련된 지원은 또 복지부가 해왔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미국은 뭐 국립보건원이라는 아주 커다란 이 기관이 의과학 연구라는 큰 틀 아래 다양한 기초 연구를 통합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과학자라는 개념이 하나로 정립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현장에서 많은 의사과학자들을 만났는데 네. 이 의사과학자들은 연구 수행 능력을 물론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임상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 현장에서 이 환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이 의사과학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의사과학자들은 다른 기초 연구를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환자 중심에서 임상적인 필요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뒤 그 결과물을 거기 결과물에서 만들어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현재 의사과학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의대 졸업생 연간 한 3,300여 명 정도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기초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들은 한 1% 미만,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의학을 선택한다, 이거는 뭐냐면 병원에서 인턴을 하지 않고 기초의학 연구 관련 이 대학원을 가는 이런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 앞서 설명했던 대로 임상 진료를 하면서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혹은 인턴 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다시 또 박사 학위로 받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경우까지 있어서 사실 전체적인 큰 틀의 의사과학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전체 의사가 배출되는 수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실정이죠. 실제 의과대학원의 박사 학위 과정에는요, 이 의사 자격을 가진 지원자는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자연과학대나 공학 계열의 졸업생들이 이 의과대학원의 이 박사 과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카이스트에서는 지난 2004년에 의과학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60여 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네. 이들 중에서도 의사과학자로 안착한 경우는 뭐 한 10% 남짓이라고 네. 하고요. 대부분 석박사 졸업 후에 다시 임상의사로 복귀를 해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기부와 다르게 복지부에서도 연구 중심 병원이라는 거를 통해서 의사과학자와 비슷한 형태를 지원을 해왔는데 이 연구 중심 병원의 연구 인력, 그러니까 연구를 전담하는 의사 혹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임상의사의 비율이 평균 한 36% 정도에 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네요. 그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의사과학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좋은 예가 미국이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미국이니까 미국의 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미국은 일찍이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인지를 해서 체계적으로 뭐 지원해주고 양성하는 이제 그 정책들을 펼쳤고 그래서 의사과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된 상태입니다. 네. 우선 1964년부터 MD와 PhD를 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때가 뭐였냐면 당시 미군에서 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젊은이들을 모두 다 징집을 했습니다. 예. 의대생도 여기서 제외는 아니었는데요.
유일하게 병역 면제를 해준 프로그램이 바로 이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어. 지원한 사람이라고 예. 합니다. 매년 한 100명 정도 당시에 이제 선발을 해서 2년 동안 의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그들이 2년 동안 연구를 하고 다시 연구 현장,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나왔을 때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시작하면서 미국 생명과학계를 전체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지원을 받았던 의사과학자들 여러 명 중에 15명, 무려 15명이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니까 뭐 그 결과로 입증이 된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MSTP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램,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 과학자를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의대에서 전공의 또 교수까지 가는 어떤 단계별로 꾸준히 어떤 연구를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연구를 독립 연구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방향을 만들어주고 예. 지원금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금 수도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이 MD, PhD 과정을 하는 학생은 임상 실습 프로그램에서 우선 선택권을 부여받기도 해서 굉장히 유인책이 상당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쟁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의사과학자가 탄생하게 된 계기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의사과학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왜 의사과학자가 이렇게 적은 건지가 바로 그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는 사업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정부 지원 사업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부처별로 각각 이름을 달리 또 기준과 개념을 달리 잡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당시 뭐 융합형 의과학자 아니면 뭐 혁신형 의사과학자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꾸준한 육성과 지원이 연결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단절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뭐 사업은 아예 없던 건 아니니까 국내에서 의사과학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이들이 이제 적은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선 경제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임상의사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 뭐 연봉이 거의 평균 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임상에 가지 않고 대학에 남아서 기초의학 연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제일 잘 되는 경우가 교수로 임용이 되는 경우인데 이 기초의학 교수의 연봉은 임상의사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네. 하죠.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다 보니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병원에서 임상 진료를 보면서 연구를 병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개인의 연봉은 당연히 문제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도 경제적인 불안은 또 생기는데 연구비 수주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연구비 수주는 단순히 인건비성 지원이 좀 많고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이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의사과학자가 연구를 하는 게 당장의 병원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료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진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연구의 시간이 부족해지고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연구비 수주가 다시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돌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예. 이와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지원금을 주는 것과 별개로 연구비에 기관 지원비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MD, PhD 학생을 선발을 해서 뭐 연구 자유 시간도 주고 진료도 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의대나 의전원에서 의사과학자를 만약 키운다 해도 국내에서 의사과학자가 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극히 적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대학교나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의사과학자의 활동 영역이 없는 겁니다. 국내에는. 네. 우선 그래서 뭐 국내에 우선 제약사들이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 취직을 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제대로 키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의사과학자가 된 이들이 제대로 일할 곳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은 연봉과 또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의사과학자가 적다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죠. 카이스트랑 포스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카이스트와 포스텍에는 의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죠?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대학 모두 결국 의대를 만들고 싶다, 의대를 만들겠다 이런 뜻은 품고 있습니다. 우선 네. 포스텍을 살펴보면요. 포스텍은 의대와 병원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우선 올해는 의과학대학원을 먼저 개원을 하고요. 나아가 연구중심 의대와 부속병원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는 이 포항시 자체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자체에서도 포스텍 안에 의대와 이 상급병원, 부속병원이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이스트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현재 이미 의과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운영 중인 의과학대학원을 의과학연구센터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 말 우선 카이스트 의과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 의과학원을 기반으로 오는 2026년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단과대급의 의과학원을 운영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는 또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원래 부속병원이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속병원을 새로 짓지 않고 국립의료원이나 원자력의학원 등 기존에 있는 국립병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 모두 단순히 임상의사를 키워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임상을 바탕으로 공학하고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이 공학적 시각에서 이 연구, 사업화까지 이끌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키우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단순히 그러니까 개원을 하는 의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커리큘럼에서 전문의 과정을 넣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개원을 막을 법적 장치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곳의 명문 이공계 대학이 그 진정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겠다라는 시도잖아요. 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과학계에서 추진 중인 과기의전원이나 연구 중심 의대를 반대하는 이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의사과학자의 중요성, 뭐 육성의 필요성 이런 큰 틀에서는 뭐 의료계 역시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 키워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 만들고자 하는 이 연구 중심 의대 또 과학기술 의전원은 결국 새로 의대를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나가고 그리고 임상 진출도 막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예. 또 임상 경험을 하지 않는 의사과학자를 만약에 키우겠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의과학대학원하고 뭐가 다르냐, 의대를 꼭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네. 의료계는 그래서 이 기존 의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을 해서 학생 때부터 연구 기회를 주고 그렇게 연구에 관심이 있는 말씀들을 의사과학자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게 해서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 지원을 단계별로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은 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의사과학자 양성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장에 나와서도 꾸준히 의사과학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혁신이 좀 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바이오 산업이 국가의 또 다른 국방력임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줬죠. 앞으로 바이오 산업은 의사과학자가 주도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과 제도적 마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